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2부는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편입될 새로운 히든 종목을 오늘 맞춰보는 시간을 또 가져볼 예정입니다. 히든 종목 저는 맞추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춰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진행할 시크릿 강연에 대한 초청장을 오늘 종목을 적극적으로 맞춰주시는 분들 한해서 대신 샵 0082번으로 문자 접수를 하신 분들 중에 히든 종목을 적극적으로 맞춰주시는 분들 한해서 최대한 많은 분께 초청장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제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크릿 강연인데 이곳에서 정말 다양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함께하고 싶으신 우리 특별한 시청자분들은 끝까지 저희 주유소 1, 2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검색하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자와 그리고 전화 활짝 열어두고 미리 받고 있을 테니까요. 종목 고민 나는 생방송에서 좀 다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해 주시는 저희 위원님들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두 분의 위원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저희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1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댓글을 안 읽었어요. 우리 최충선 전문가님 그 약간 헤어스타일이 좀 변화가 있어서 그걸 캐치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관심 솔직히 즐기시죠? 안 즐기시는 것 같네요. 네. 아니, 수요일이 조금 힘든 이유가 제가 콕 집어서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김범준 전문가님, 다음에는 좀 다른 색깔 자켓을 좀 입고 나오실 의향은 있으신지. 왜냐면 저희 주유소 같은 경우는 빨간색 셔츠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막 저렇게 오늘따라 머리를 막 한쪽을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 하셔가지고. 다른 색깔을 혹시 탐내는 거 있으세요? 탐나는 색깔? 탐나는 색깔 노란색이요. 아, 노란색. 아, 주유소 색깔에 맞춰서 지금 다음 주에 막 안 나오시고 그러신 거 아니죠, 위원님? 그래서 막 던지는 거 아니죠? 아니. 알겠습니다. 아, 노란색을 입겠다고? 노란색 자켓 찾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약속을 받아뒀으니 생각만. 아닙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겠죠. 자, 주유소 색깔에 맞춰서 노란색을 입고 와주신다고 합니다. 황금 색깔이니까 기대가 되네요. 자, 2부도 이렇게 재기발랄한 두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합니다. 먼저 2부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포트폴리오 때문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충성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 시공테크가 목표가에 달성하면서 수익률이 20%가 넘었네요. 이 종목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금융지주도 저점에서 잘 공략을 해서 지금 현재 6%대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휴비스도 현재 담겨 있고요. 그리고 코엔텍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5.57%, DNC 미디어도 1.52%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범준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화일약품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DPC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두 개의 종목 모두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들까지 보고 왔는데 이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 먼저 포트폴리오를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장중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28%까지 찍고 지금 살짝 수익률을 반납한 게 20%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자마자 움직일 거를 미리 예견을 하신 걸까요, 위원님? 궁금하네요, 시공테크. 답자마자 드릴 걸 드렸으니까. 와, 저 자신감 보셨어요,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여기 안경이 반짝하고 빛났어요. 이거는 힌트를 사실 다 드렸었고 네. 이재명 지사가 다음에 대권 출마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가 아니더라도 뭐 출마를 하니까 관련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네.
갈 자리에서 드렸으니까. 이 자신감이 넘치는 건지 겸손한 건지 좀 모르겠는데.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고 네. 당연한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난 당연하게 갈 종목을 잘 고르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공테크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좀 수익률을 챙기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이슈로 움직였으니까? 네, 일단은 뭐 챙기시는 게 맞고요. 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로 좀 보신다면 한 27%에서 28%, 뭐 그날 이제 상한가를 좀 달성 못했는데 일단 밑으로 살짝은 빠졌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매도를 못하셨다라고 하셔도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게 좋고 살짝 이게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끌어갈 수 있는 종목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놓치셔도 후회하지 마시고. 한번 눌림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잘 접근을 해서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출마 선언을 제외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건설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좀 확정이 되면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벌써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이 빅 이슈를 앞두고 이렇게 좀 단기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센스 있게 타이밍 잡아서 드렸던 시공테크였습니다. 장중 최고가로 28%까지 수익률이 났던 종목이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지금 좀 수정하고 싶거나 빼고 싶거나 아니면 뭐 비중을 조절하고 싶거나 뭐 이런 종목이 있으실까요, 혹시나? 딱히 없는데 네. 일단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다지고 있어요. 일단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천천히 끌어가시면 조만간 이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거니까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인텍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잡아드린 구간에서 한번 더 이제 뿜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바로 가지 않고 살짝은 이제 수급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일단 1,500원 좀 매물대에서 부딪혔다가 꼼짝거리고 밀리는데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더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기존에 바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좀 매수를 못 하셨다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코인텍이요. 좀 네.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11,000원, 12,000원까지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가격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사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뭐 기존의 환경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마 처리되면 이제 폐기물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일단 네. 비가 지금 남부지방에서 좀 많이 오고 있죠. 일단 네. 이제 서울도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곡물이라든지 폐기물 관련돼서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니까 일단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휴비스나 우리금융주저는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일단 흐름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AS의 최충성 위원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범준 전문가님은 포트폴리오에 지금 2개의 종목이 있으신데 혹시나 AS를 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화일약품과 DPC 계속해서 기존 관점 유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부에 본격적으로 이제 코너를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코너는 종목 진품 명품입니다. 이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을 접수를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감정서를 다시 써드리는 코너죠. 오늘은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지 하나둘씩 볼까요? 네, 여러 가지 종목이 오늘도 들어왔는데요. SK머티리얼즈, LG이노텍, 효성첨단소재, 일양약품, 바이오스마트 들어왔고요. 다음 종목들 보면 네, 오션브릿지, PSMC, 시젠, 대웅, MC넥스 들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작은 종목들도 있고 큰 종목들도 있고 다양한데 일단 오늘 첫 번째 감정을 받아볼 종목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네, 효성첨단 소재 올라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오늘 또 통하셨다고 이 종목을 두 분 다 같이 점 찍으셨다고 들었는데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이걸 고르셨네요. 저는 대학바이오만 하실 줄 알고. 아, 나름 이제 또 배려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일부러 주유소의 규칙을 추가해야겠어요. 일부러 함부로 다른 배려하지 걸 말기. 봤네. 네. 다른 걸 봤는데 이걸 고르셨네요. 그럼 다른 거 봐주실래요, 전문가님? 저요? 네. 네. 네, 그럼 저는 네.
바이오스마트를 하고 아니요. 바이오스마트 이따가 보고 아, 효성 첨단 소재 이외에 혹시 또 다른 종목 보고 계신 거 있는지 힌트만 살짝. 제가 그 두 종목을 지금 고른 걸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딴 거 뭐 할까요? 아, 이거 지금 아무거나 일단- 물어봐도 돼요? 첨단 소재 해주시고 네. 저 하나 찍어주시면 오,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럼 그건 네. 뒤에 알겠습니다. 일단 효성 첨단 소재 두 분이 같이 통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선 전문가님 먼저 준비해 주신 내용 이야기해 주실까요? 아, 네. 예. 일단 효성 첨단 소재 관련해서는 이제 수소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뭐 관련된 로드맵 그리고 친환경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뭐 서울 포럼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수소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적으로 일단 환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외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와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관련돼서는 뭐 수소 경제 핵심 소재 탄소 섬유 그런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연간 흑자나 2,500톤 뭐 추가 증설 이런 부분들 뭐 이거는 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뭐 증설이 되고 외형이 성장하고 있고 기업이 더더욱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 성장이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정책 관련된 부분도 맞아 떨어지고 기업은 더 상승할 여력이 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뭐 오늘 종가는 48만 7천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조금 끌어가시는 중기적인 감정 가격은 55만 원 정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는데 어쨌든 뭐 한 줄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시고 단순히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뭐 정권이 바뀌고서라도 일단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로 엮여있는 효성 첨단 소재 먼저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범준 전문가님은 이 종목 어떻게 감정서를 써보실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 너무 좋은 회사고요. 네,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단 고성장을 했습니다. 네, 고성장을 했고 또 3분기에는 이제 그 아라미드 증설 효과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수소 경제 관련이나 뭐 이제 로드맵,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정책 발표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옆에 있는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종목이 겹치는 바람에 다음에는 종목 최대한 안 겹치게 겹쳐도 됩니다. 해가지고, 네, 네, 겹칠 준비를 수도 해볼 있죠. 건데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타이어 보강제나 이제 스판덱스 호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성장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주가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라고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뭐 차트상으로 일단 주가상으로만 봤을 때는 많이 올라온 감은 있어도 어쨌거나 이제 기업은 성장성을 또 봐야 되니까요. 하반기에 또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감정가는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중기 감정가로 6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두 분께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감정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먼저 최충성 전문가님의 감정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감정가 55만 원 선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네, 친환경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준 의원님의 감정서입니다. 네, 좀 더 길게 중기 감정가 60만 원 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네, 주식계 삼합은 효성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과 함께 효성 첨단 소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같이 나오시다 보면
같은 요일에 나오는 위원님들끼리 종목이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거든요. 혹시 저 빼고 노란톡방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나만 빼고 쿵짝이 잘 맞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빼고 있으신 거 아니죠? 네, 말이 없는 걸로. 아, 말을 안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감정 받아볼 종목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네, CJN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CJN 누가 봐주실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CJ는 사실 진짜 몇 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잘못된 기억인지 일단 CJN이 확진자가 일단 증가함에 있어서는 사실 수혜를 좀 계속 받을 것 같고요. 또 어쨌거나 이제 대장주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를 보신다 하더라도 이 CJN을 또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CJN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아마 제가 저번 방송에서 CJN을 한번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8만 원 밑에서 뭐 매수를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다음 날 이후부터 사실 8만 원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어서 매수를 못 하셨을 텐데 이제 어제 이제 8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매수의 기회를 또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뭐 기다리신 분들은 또 매수하셨을 수도 있고 또 뭐 급하게 잡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급하게 잡으셨다고 하더라도요. 뭐 수급이나 현재 상황, 코로나 상황을 대비했을 때는 앞으로도 뭐 주가의 성장성에 있어서는 뭐 변함없다고 저는 그 전과 똑같은 멘트 쓰면서 일단은 어쨌든 대장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자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진단키트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배를 마신 종목이기도 하고 기쁨을 안겨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진단키트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께 CJN 대장주로서 아직도 역할 잘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면 예스라고 대답해 주실 건가요? 네, 예스라고. 아, 3번이나 네. 응응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장주 맞다 이야기해 주셨네요. 질문이 또 올라와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럼 CJN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감정서 바로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CJN이었습니다. 중기감정가 13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는요? 네, 전고점까지 가능할까라고 물음표로 끝났네요.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CJN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함께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볼까요? 네, 몰랐던 척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이 아까 제가 볼 종목이 이건데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미리 좀 스포일러가 나왔는데 바이오스마트 최충성 전문가님이 봐주신 거 맞죠? 이랬는데 네, 막 맞습니다. 반전으로 김범준 전문가님이 보시겠다고 하면 웃길 것 같긴 한데 최 의원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함께 봐주시죠. 일단 바이오스마트 관련해서는 뭐 진단키트 관련돼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일단은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일단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 그리고 뭐 원격 의료나 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좀 잘 체크해 보실 그런 필요가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기존에 진단키트 관련돼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지만 수급이 강하게 좀 받쳐지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고 바닥권에서 좀 준비하는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기존의 대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흐름 정도는 체크하시되 매매 관점에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구심을 좀 가지는데 일단 기존의 대장들의 움직임을 보시는 건 좋지만 그만큼 개인 투자자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항상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에 답이 있다, 힌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바이오스마트가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바닥권에서 좀 추세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온 만큼 추세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흐름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가 9,290원에서 좀 오늘 마무리가 됐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11,000원, 12,000원짜리 물량을 좀 어떻게 소화해 주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만원
원, 11,000원 정도. 일단 저 자리에 갔다가 한번 눌렸다가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상승 여력은 아직도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와 관련돼서 진단키트 때문에 얘가 올라가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자면 뭐 작년에는 좀 안 좋았는데 기존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던 기업이에요. 뭐 화장품도 하고 있고 신용카드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채 비율도 100%가 되지 않습니다. 100이 되지 않고 유볼도 기업에 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단순하게 뭐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기보다는 그냥 기업을 한번 바이오스마트라는 기업을 한번 보시고 뭘 하는 기업인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좀 끌어가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11,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과 재료는 좀 양호하나 유동적인 대응은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스마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바이오스마트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봐주셨습니다. 단기 감정가로서 11,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재료와 수급은 양호하나 유동적인 대응은 필수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가님이 아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나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봐도 상관없다. 뭐 이런 예비 종목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어떤 종목을 더 봐주실까요? 준비는 안 했으나 네. 생방송 방송인 체질. 준비는 안 했으나 LG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 맞춤형 종목으로다가. 네. 일단 LG에 관련돼서는 기존에 뭐 광학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LG 이노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수급도 양호하고 최근에 기관, 뭐 금융투자나 연기금에서 쭉쭉쭉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나 그런 곳에 이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좀 보지 않는 곳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더 상승할 여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중기적으로 한번 끌어가 보신다면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어갈 수는 있겠으나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모아가시면 좋은 수익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고 중간중간 이탈이 나올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1만 원 지지 되는 선에서 일단 여기 꿈쩍거리고 한번 빠질 수는 있거든요. 20만 원까지 빠질 수는 있는데 일단 만약에 21만 원을 깬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20만 원에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면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계속적으로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잘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수급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기관 매수를 한번 잘 보시자면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대형주는 매매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개인들 물량을 따라가지 마시고 외국인 기관의 물량을 한번 지켜보시고 누가 많은가를 한번 대보신 다음에 이 물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냥 숟가락만 얹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서비스로 또 봐주셨습니다. 21만 원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대형주 매매는 개인들의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 나가면 쉽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덧붙인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품 명품까지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될 히든 종목을 만나러 출발을 해볼 텐데 그 전에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 깜빡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일괄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모두 정리를 시켜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으로 현재 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대신 최대 8개까지 편입이 가능하고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된다면 자동으로 포트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고요. 주유소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편입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복구 후에는 저희 위원님들의 개인 포트폴리오로 전환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복구가 된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잔액과 이 목표 금액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달려가고 계시는데 얼마나 복구가 됐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복구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8개까지 최대 종목을 담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까지 보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이 이번에는 포트에 새롭게 또 편입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투자 포인트를 각각 하나씩 총 각각 3개, 그러니까 총 6개의 투자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종목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이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될 히든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종목명을 확인해 보시고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노란톡에 들어와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두 분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서로 오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최충석 위원님 종목 모르시고 네. 전문가님은? 모릅니다. 서로 모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종목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 것 같다? 상중 하중에서. 저는 오늘 하. 이야기 들으면 다 알 수 있다? 네. 오, 알겠습니다. 김범준 전문가님은? 저는 중상? 중상 정도? 조금 까다롭게 내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쉽게 내셨다는 최충석 전문가님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들어볼게요. 뭘까요? 네, 일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했고 일단 실드라이브 이거 들으시면 다 알 것 같은데 실드라이브 관련돼서 지금 원격 근무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계속적으로 뭐 아까 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움직임을 봐야 되는 그런 섹터군이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부분이라고 섹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이 실드라이브, 이 단어를 알면 종목을 금방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끝인가요, 전문가님? 네 공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네. 뉴스 상단에 이제 위치하기 때문에 네. 검색을 하면 다 알 네. 것이다. 이 드라이브, 그러니까 이제 원격 근무가 많아지면서 이 기업이 동사가 하고 있는 산업이 앞으로 더 각광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협업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 변화 그러니까 원격 근무가 점점 이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인 뭐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좀 원격 근무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뭐 아까도 질문하셨잖아요. 네. 뭐 출근하실래요? 집에서 근무하실래요? 아니 왜냐하면 전문가님들은 저는 사람이 그리워서 출근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안 할 네. 수 있으면 재택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유를 좀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현대인들은 조금 여유를 즐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돈이 이제 중요하지 젊은 않아. 분들은 네. 돈을 벌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너무 때문에 극단적이세요, 전문가님. 극단적으로 좀 예, 예를 예. 들어드려야 확 오시니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원격 근무는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이 원격 근무 다음 시대를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종목들이 좀 각광받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범준 전문가님 오늘 약간 어렵게 내셨다고 하니까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뭘까요? 제가 어렵게 낸 줄 알았는데 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왜요? 중하. 갑자기 난이도 네, 조절을. 중하 정도 이거 나왔습니다. 시험 출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꾸면 혼나요, 전문가님. 저번에도 쉽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 못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죠, 투자 포인트.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진단 키트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런데요. 네. 이거를 사실 풀면은 바로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이 말 그대로 진단 키트 성향과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성향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실 이거 바로 나오는 거라 네. 네. 아, 종목명만 이야기 안 하시고. 하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아, 갑자기 네, 하? 하한 거. 네. 아, 갑자기 난이도 조절 하? 네. 아, 출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일하면 저번 주에 사실 좀 세다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어렵다고 해서? 네, 그래서 조금 좀 많이 풀었습니다. 괜찮아요. 종목명만 이야기 안 하면 되죠. 이제 월요일이었나요? 이제 나오신 우리 전문가님은 이제 설명하다가 종목명이 나와가지고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종목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고 방송 중에 굉장히 제가 구박을 했는데 뭐 그것만 아니면 조금 더 힌트를 줘야 되나요? 지금 종목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볼까요? 네. 다음 거는 똑같은데요.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백신 가격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아니 꼬리물기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진단 근데 이게- 키트와 아스트라제네카. 근데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값 영향.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내실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수험생들 들끓고 일어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 두 번째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투자 그럼 포인트.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백신값, 그러니까 값, 돈. 네, 백신 가격. 지금 이제 3에서 한 4달러? 네. 네,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4달러.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상 이제 좀 영리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이 팬데믹을 종결하기 위해서 네. 네, 백신을 이제 싼 가격에 배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이긴 한데요. 네. 화이자 백신이나 뭐 모더나 백신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이 어떻게 보면 좀 싸니까 좀 별로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사람 심리상. 네. 네. 일단 저 같아도 뭐 같은 가격 물건이나 뭐 네. 같은 물건인데 좀 비싼 물건이면은 이게 뭐가 좀 더 있나라고 그래요? 이제 사실 좀 자연스럽게 생각이 돼서 이 백신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유통되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백신에 비하면은 좀 많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팬데믹을 조금 이제 얘네 입장에서는 종결한다라고 하면은 백신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라치라 사실 상당히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가격에 또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맞추신 분이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자, 최충성 전문가님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관련돼서 이제 원격 근무와 관련된 종목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전 사실 아까 말씀드리면서 다 한 것 같은데 네, 안 돼요, 안 돼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격 근무가 다시 한번 조금 아니, 전문가님도 소극적으로 같은 얘기를 다르게 쓰면 않을까. 아니, 이 종목이 왜 좋은지 좀 기승전결 있게 적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힌트를 다 드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차트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쉽게 뭐 포인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에는 복선이 다 깔려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차트를 지금 화면상 보여드릴 수가 없죠. 그쵸? 일단 그쵸. 잘 아시면서. 예. 외인 기간, 외인에 특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좀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요일을 참 제가 힘들게 지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전문가님? 근데 아까 힌트를 제가 원격 일부에서 거의 다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니까 아까 기사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혹시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최충성 전문가님 종목 그 개수, 글자 수가 네. 몇 개일까요?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별이 5개. 아, 5개. 5개다 글자 수가? 네. 알겠습니다. 김범준 전문가님은 몇 개일까요? 저는 확신을 주실 수 있는 힌트잖아요. 애매하게 좀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글자 수가 확실하게 애매할 수 있나요? 일부러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아, 네. 정확한 종목명, 검색하면 나오는 그 종목명의 그 글자 수 개수 몇 개? 5개입니다. 아, 5개요. 두 분 이것도 통했네요. 여러분도 혹시나 4글자를 쓰셨거나 6글자를 쓰신 분들은 지금 아닙니다. 그 종목이. 자, 최충성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럼 김범준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 두 번째까지 들어봤으니까 각각 투자 포인트가 마지막 투자 포인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김범준 전문가님 그러면 마지막 투자 포인트 뭘까요? 해외 주식 가격도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해외 주식 가격이요? 왜요? 왜 중요한데요? 이 종목이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식 가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 종목이 이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네. 투자한 약간 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해외에 있는 기업에 투자한 네네. 기업이다?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종목에 대한 그 종목이 뭔데요? 해외에 투자한 그 종목이 뭔데요? 그 종목을 지금 말하면 바로 압니다. 네,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종목 숫자는 네 글자? 그 투자를 한 그 해외 기업의 네. 기업 명예계다. 해외 기업의 명은 네 글자다. 네, 영문으로 네 글자고요. 네. 네. 한국어로 하면 세 글자. 네. 네. 더 어려운데요? 그냥 그 외국 기업 이름은 이야기해 주시죠. 말하면 네. 이거 바로 나옵니다. 진짜 바로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쉽지 않네요. 알려주실 법도 한데. 어쨌든 이 네. 해외 주식 가격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네. 여기까지 말하면 아실 텐데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 감이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자, 최충성 전문가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 자, 과연 이걸 길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지금 마지막 투자 포인트를 제가 텍스트로 보고 방송에서 처음 집중하느라 이제 약간 미간이 제가 찌푸려졌거든요. 네, 어떻게 좀 길게 이야기해 주실지 너무 사실 궁금하네요. 투자 포인트 1번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그렇게 두 갈씩으로 얘기하세요, 위원님? 쉽게 네. 저번 주에 어렵다고 하시죠. 그러면 세 개 투자 포인트를 좀 다른 매력으로 잘 녹여내 주시면 되죠, 전문가님. 세 번째 투자 포인트 뭘까요? 저번처럼 여기 한번 띄워주시고 네. 여기 중에 있습니다. 뭘요? 그 종목이요. 어디? 그러니까 저번 주처럼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그러니까 여기 창을 띄워주시고 네, 지금 전문가님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테마에서 네. 재택근무에서 여기 안에 있는 5글자 딱 2가지 있네요. 2개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작아서 이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네. 그 이제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들이 보이나 모르겠네요. 네, 지금 이 안에 네. 종목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씀드릴까요, 그냥? 소프트캠프와 더존비존이 있습니다. 5개 글자 중에 그러면 택 1이네요. 네. 그렇죠? 저번 주에도 똑같이 제가 시공테크를 힌트를 드렸었어요. 근데 시공테크 급등했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결국에.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궁금한데 두 분이 이제 투자 포인트 모두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위원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뭐 단기인지 중기인지 장기인지 포트 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싶은 종목인지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얼마나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매력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기대 수익률만큼 큰 게 없기 때문에 김범준 전문가님 본인이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 얼마나 수익률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가져온 종목은 단기적으로 봐도 되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은데 일단 기대 수익률은 최소 20에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이 20%에서 60%? 네. 그러니까 밴드가 굉장히 큰데 단기적으로 보면 20% 정도 가능할 것 같고 네. 더 길게 보면 60%도 가능하다? 중기적으로 보면 중기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최충성 전문가님 기대 수익률은요? 일단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중장기 가능하시고 일단은 지금은 포트를 복구해야 되니까 네. 일단 기대 수익률은 짧게 한 20% 정도 똑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 20% 정도로 보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종목 중에 과연 그 답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절대 이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종목명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문자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관련돼서 노란톡 들어가실 수 있는 루트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통로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종목명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르겠네요. 두 분의 종목.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알고 있는데 알겠지만 모른다고 하죠. 몰라요. 아직
그 종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대반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슈를 좀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 나왔던 이슈를 또 보면 원달러 환율이 1,138원대로 상승하면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 이야기는 일부에서도 나누긴 했지만 일단 원달러 환율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 어디까지나 이 환율이라는 건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 일단 이 위험 선호 심리가 짙어지는지 옅어지는지에 따라서 시장을 또 가름해 볼 수 있는 힌트들이 숨어 있잖아요, 환율에는. 이 이슈는 두 분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최중성 위원님은 대형주 볼 때는 이 외국인의 수급만 체크를 잘 해도 크게 어려울 일은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소형주를 혹시나 매수하시는 분들이나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환율이 큰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 이슈 두 분 어떻게 보실까요? 환율은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투자자분이라면 환율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차트 보실 필요도 없고요. 종목의 섹터를 보실 필요도 없고요. 환율이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공부 안 하시고 사실 제조업, 삼성전자를 사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환율 관련해서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아까 테이퍼링이나 그런 FOMC 의사록과 관련해서도 테이퍼링이나 환율 부분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의 뭐랄까요? 물론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많이 풀지는 않았는데,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면 환율 자체가, 달러가 오히려 가치가 상승을 하게 돼요. 일단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힘이 그만큼 없죠, 다른 나라들이. 어쨌든 환율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흐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 단순하게 오늘 올라갔구나라고 그냥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반드시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빠져나가거든요. 어쨌든 환차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환차익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외국인 기관 수급을 잘 체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했죠. 거래소 코스피에는 좀 빠져나갔는데, 저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종목에 삼성전자나 그냥 쉽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실적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차익으로 나간 것인지, 환율 때문에 나간 것인지, 이런 것들의 파악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매도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연일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환율은 상승을 하고 있다면, 이제 문제점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환율이라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환율은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고, 환율은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장중 시황에서도 그렇고 이 수급을 체크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시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환율에 대한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FOMC 의사록이 곧 결정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볼 때 혹시나 이 코로나19 4차 유행 이런 부분은 국가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다 상이하잖아요. 특별히 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나라도 있는 반면에 좀 정상화가 잘 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나라들도 있어서, 이게 FOMC 의사록과 환율의 영향이 다음날 있을까,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FOMC 의사록 내용과 별개로 이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의사록 내용을 역시 확인해야겠죠, 위원님들? 어떻게 보시나요?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하고 환율의 움직임도 보고. 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시장에서 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다시 또 돌아와 줄까, 강세장을 또 보여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수급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에 대한 수급은? 일단은 저는
일단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의 일단 동향을 좀 보면 코스피는 사실 좀 빠졌거든요. 네. 코스피는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오히려 유입을 조금 했고요. 개인이 좀 주도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일단은 바이오주 위주로 좀 보다 보니까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네,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뭐 넉 달 만에 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는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찍었으면은 또 조정이 또 들어오고요. 또 그다음에 또 어쨌거나 이제 순환매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이 나갔다고 해서 뭐 계속 나갈 것도 아니고 빠져나간 수급은 또 다시 들어올 것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는 사실 특별히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넉 달 만에 최고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환율이 또 불안정해서 우리나라 수급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이 환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도주가 사실 확실히 있어줘야 시장이 더 강하게 끌어올려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다고 하는 섹터들도 많고 앞으로 뭐 대선도 그렇고 앞으로 좀 투자할 만한 유명한 업종들은 알겠는데 지금 어디다가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순환매 장세에서 제일 잘하는 투자란? 궁금하네요. 그냥 지금의 이슈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지금 간단하게.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뉴스를 봐라. 네. 뭐 시장이 지금 어디에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지를 네. 파악을 좀 빨리 하시면은 사실 이렇게 만약에 빠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이런 시장 이슈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가 어쨌거나 이슈가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쪽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어쨌든 뭐 내년에 있는 대선 뭐 이쪽 관련 인물 테마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험하다 보니까 네. 그쪽보다는 어쨌든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쪽을 좀 보시는 게 낫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쪽의 수급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충성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이라면 주도주를 먼저 매매를 하면 되겠죠. 일단 시장에서 진행할 그런 부분들, 뭐 일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거나 사실 지금은 그건 것 같아요. 뭐 정책주가 강하게 움직이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갑자기 빵 증가를 하니까 기존에 뭐 600명, 뭐 400명까지도 한번 떨어졌었고 뭐 800명 이렇게 봤다가 사실 우리나라는 숫자에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거든요. 뭐 모든 뭐 사람들이 그런데 100이라는 숫자, 1000이라는 숫자에 의미부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 800명 찍었던 때도 사실 이렇게 뭐 불거지진 않았습니다. 뭐 200명 정도 늘어난 건데 숫자적으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800명을 달성을 했다가 1000명 달성한 게 사실 별일이 아니거든요. 200명이 늘어난 게 그냥 숫자적으로 물론 확진자가 증가한 건 안 좋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조금은 분산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자금이 이동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방향들은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뭐 흔들리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지금 주도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도주를 내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고 명확하게 지금 주도주가 없다라고 하시는 질문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명확하게 들어오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저 좀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수급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가르고 조금 판가름을 하시면 주도주가 정말 없는가 있는가가 딱
조금 딱 세워지실 것 같은데 기준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일단 주도주를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장 속에서 나는 순환매를 따라가기 너무 벅차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시크릿 강연은 17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 모시고 싶지만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모시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초청장을 받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그날 17일 날 함께 하신다면 후회는 없을 것이라 제가 장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